갑자기 음악이 꺼지는 거예요. 그럼 뭔가 싶은 거죠. 가지고 이제 밖에 쓱 나왔는데 그 입구 있는 데서 그때 당시 건달들이에요. 진짜 도끼 들고 있더라고요. 진짜 8090 딱 그 시대가 뭔가 밴드의 전성기지 않았나 싶은 막연한 느낌이 있는데 네네. 그러면 인기도 엄청 많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나이트클럽 밴드들도 인기가 엄청 많았죠. 그럼 나이트클럽이라는 부킹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부킹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손님이 부르는 거죠. 부르면 막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안 가면 사람 써서 납치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일하면 누구예요? 건달들이죠. 뭐 그때 당시에 뭐 저희가 뭐 무서운 사람 건달들밖에 더 있습니까? 아, 그 나이트클럽에 있는 그렇죠. 그때는 건달들 나이트클럽에 실무자들이 다 조직폭력배 건달들이었어요. 까라면 까야 되네요. 그렇죠. 그때는 밴드들도 맞고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러면 죽죠. 그럼 딜이 받아버리는데 옛날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안 간다고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많죠. 그럼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러니까 저도 한번 납치당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여자들이 그런 친구들이 뭐냐면 일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유흥업소에 있는 여자들. 쉽게 해서 호스테스들. 네. 마담들. 그러니까 건달들을 많이 알잖아요. 어떻게 저 오빠 한번 하고 싶어서 건달들 시키는 거예요. 그냥 쟤 잡아와. 그럼 가면 100만 원짜리 수표 하나 딱 놓고 2차 가자.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이면은 큰 거죠. 정말 큰 거죠. 제가 어릴 때 사실 드럼을 좀 잘 쳤어요. 드럼은 뭐 제가 형님들보다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페이도 많이 받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어리고 드럼 잘 치고 또 라이브로 드럼을 치면서 노래를 많이 했어요. 이게 많으셨겠네요. 네. 근데 사실 저희는 그때 당시에 형들이 되게 엄했었어요. 함부로 못 나가죠. 그런 돈을 받고 나간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수치였었어요. 치욕. 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제가 사실 우리 이제 클럽 돌아다니면서 저는 업주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애들 부킹 못 내보낸다고. 그건 저는 변함은 없어요. 밖에서 여자를 만나는 순간 그 팀은 쓰레기가 되거든. 납치당하는 것도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강남에 일할 때예요. 그건 또 디스코 거리 또 납치를 한 거예요, 저를. 어리니까 그때 당시에 디스코 거리라는 거 모르시죠? 네. 그 클럽마다 여기 번호표를 달고 수영복 입고선 춤추는 무희죠, 무희. 그런 누나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리니까 항상 와가지고 여기 허벅지 앉으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술 먹고선 제가 숙소까지 끌려갔었잖아요. 여자가 끌고 간 거예요? 네. 아. 그 디스코 걸드 숙소 가면요 보통 한 업소에 한 30명씩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럼 다 누나들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무서워요 그거는. 왜? 그때 당시 그 누나들도 약을 많이 먹었거든. 아, 무섭다. 네. 약쟁이들이에요 다. 네. 그리고 숙소가 이태원이에요. 그러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태원에 약집 있다고. 네. 네. 그러니까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막 도망 나오고 그런 적이 많아요 저는. 건달한테 납치당한 적은 없죠? 건달한테는 가자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저희 마스터 형이 안 된다고 말려서 제가 안 간 적은 있어요. 마산에 있을 때 마산은 진짜 살벌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저희 이제 업소에 있는 간부 형님이 막아줬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파에서 막 이렇게 이제 서로 파가 틀리니까 와가지고 막 서로 막 그런 게 많아요. 왜? 서로 관리하는 업소가 있으니까. 그러면 꽂히면 하나 그냥 잡아가려고 그러고 또 누가 마약한다 그러면 또 그것도 찌르고 많았었어요 그때는. 그 영화 보면 80년대 90년대는 나이트를 건달들이 관리했잖아요. 일을 나이트에서 하셨으니까 밤업소에서 하셨으니까 그럼 건달들이 쳐들어오고 이런 적은 없었나요? 많죠. 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제가 뭐 많은데 진짜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도 이제 지방인데 경상도 쪽인데 제가 일하고 있는 그때 당시 클럽이 장사가 되게 잘 됐어요. 그날따라 이제 한 제 기억에 12시가 안 됐어요. 갑자기 샷다문을 내린 거예요. 장사하고 있는데요? 네, 장사하고 있는데 문이 내려가 있더라고요. 저희 이제 무대에서 보면 저는 사실 드럼 치면 다 보입니다. 아무리 꼼꼼해도 어떤 스님이 어디 앉아 있는 게 다 보여요. 근데 왼쪽이 그때 입구였었는데 문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타임 끝나고 이제 옆팀 다시 올라오고 갑자기 음악이 꺼지는 거예요. 그럼 뭔가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밖에 쓱 나왔는데 그 입구 있는 데서 그때 당시 건달들이에요. 진짜 도끼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손님들도 모르죠 이제. 그러니까 다들 그냥 앉아 계세요 이렇게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왜? 도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업소에 있는 건달들이에요. 업소 편이니까 손님한테는 말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이제 제가 이제 딱 뭐냐면 웨이터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룸에 전라도 건달들이 6명인가 왔었어요. 이 양반들이 와가지고 우리 가게에 있는 아가씨를 6명을 딱 불러다 놓고 행패를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밀러 온 거죠. 옛날에 그런 게 많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는 적이었었단 말이에요. 아가씨들 거기서 다 때린 거예요. 얘네들이 룸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가게 측에서도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샷다문 아무도 못 나가게 한 거죠. 일단
일단 손님이고 뭐고 잡으려고. 근데 지금 제가 뭐 그 형 실명을 못 가요. 못 가는데 그때 당시 마산에서 잘 나가는 형님이 하나 있었어요. 그 형님이 왔는데 그게 영화예요 진짜. 닉본도 보셨어요? 아니요, 실제로 못 봤어요. 요만한 단검 닉본도 있어요. 진짜 거짓말하고 딱 차고 혼자 들어갔어요. 룸 안으로? 네, 룸 안으로. 그러고 나서 한 30분 얘기하더니 아무 사고 없이 걔네들 그냥 갔다니까요. 싸움도 안 나고. 야, 어떻게 했길래 싸움도 안 나고. 그 6명이 왔는데 사과 받고 술값 다 내고 그리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형님이 이제 어떤 형인지 저도 이렇게 가게에서 일하면서 오시면 인사만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그 형님이 마산의 통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 건달 쪽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잘 나갔었어요, 그 형님이. 그리고 제가 아시는 형님의 오른팔이었으니까.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들은 게 그때 당시에 그 호스테스 그 안에 있던 아가씨 하나가 우리 싱어를 만나고 있었어요. 보컬을. 그래가지고 맨날 그 다음날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많아요. 싸움도 많고 반대 와가지고 막 웨이터들 때리고. 실제로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많아요. 나이트클럽에서 싸움하는 거 못 보셨죠? 살벌합니다. 나이트를 안 가요. 나이트클럽에서 싸움하면요. 뭐 진짜 사심이 그때만 해도 많이 들고 나왔죠. 그러니까 범죄와의 전쟁이 나온 거예요. 다 연장 차고 다녔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형량이 낮으니까 도끼 들고 다니고 칼 들고 다니는 일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죽지만 않으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괜찮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남의 걸 다 뺏어가려고 했으니까 유흥업소에 관리를 하지만 그 안에서도 뭐 웨이터들이나 밴드나 뭐 이렇게 피를 다 빨아먹었어요 그때는. 웨이터들은 뭐 이걸 안 하면 맞잖아요 일단. 오지게 맞습니다 그냥. 샌드백 때리듯이 그냥 막 때려요. 드럼을 뺏길 뻔한 적은 있었어요. 건달 누가 모 씨가 그때 당시에 무슨 바를 하나 만드는데 드럼이 없으니까 저를 갖다 뽕쟁이로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클럽에 있던 마담 누나가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전국구 오야부 형님 형수님이라서 동생을 안 한다고 그런 거. 그래서 그때 형사가 그냥 간 거예요. 그때는 안면으로 많이 봐줬어요 경찰들이. 아까 잠깐 지나가는 말로 뭐 유튜브 얘기를 하셨는데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사실 주위에서 많이 그런 말들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드럼을 치고 하니까 유튜브 하면서 드럼 레슨도 하고 이러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뭐 밤업소에 오래 일을 했으니까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 시청자들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권했었어요. 근데 이 보면은 욕들을 많이 먹더라고요. 욕은 뭐 저도 많이 먹으니까. 욕을 많이 먹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보면서 어차피 저는 제가 이거를 다 오픈을 했잖아요. 그럼 저도 욕 먹어요. 일단 욕 먹어야 되는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제가 라이브를 하고 싶어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유튜버에 보니까 밴드가 라이브 음악 하는 그런 컨텐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지금 준비 중인 게 뭐 드럼 레슨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제일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 방송으로 라이브 경우에는 그냥 대중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시간으로 질문 받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라이브를 해주고 만약에 신청곡이 들어오면 또 연습해서 그 다음 주에 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럼 생각만 있으신 게 아니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네,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채널을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요? 나는 36밴드다. 지금 이제 새로 이제 밴드도 지금 다 만들어져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동생들은 그래요. 형님은 영화 찍으면 대박이라고. 왜 그러면 너무 에피소드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뭐 술 먹는 거서부터 여자 문제 뭐 이제 클럽에서 있었던 일 하면 맨날 밤새야 될 걸요 아마. 잘 되실 것 같아요. 뭐 대중들하고 팬분들이 많이 생기면 좋죠. 저는 이제 제가 라이브 하면서 소통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가짜 음악 하기 싫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인 잼뱅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가 어떻게 여기 출연하게 됐는데 저도 이제 잼뱅TV 구독자예요. 어떻게 구독을 하다가 연결이 돼서 이렇게 저도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 너무 좋은 프로고요. 많이들 사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잼뱅TV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대성할 프로입니다. 많이들 구독, 좋아요 쫙쫙 그냥 쭉 갑니다. 여기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